안녕하세요. 이야기와 노래가 있는 가치 콘서트 진행을 맡은 파페라 테너 임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뒤에 보시다시피 덕수궁의 중명전인데요.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국민이 주인이 되기까지 오늘이 주어짐에 절로 감사하게 만드는 곳이기도 하죠. 오늘은요, 바로 참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 이분이야말로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요, 이분을 떠올릴 때 어머니라는 단어도 연상이 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소리로 함께 해주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악계 참여의 아이콘, 명창 김영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곳에 와보니까 네. 정말 왠지 애국자 같은 그런. 오늘 이렇게 선생님 인터뷰하려고 특별하게 이 인터뷰 장소를 덕수궁 내 중명전을 택해봤는데 그러니까요. 와보시니까 좀 느낌이 감회가 좀 더 새로우세요. 들어오면서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막 설레이고 또 날씨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정말 선택을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인터뷰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소녀 김영임,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신다면 어떠실까요? 제가 이제 사실은 좀 내성적이고 수줍음을 많이 탔었어요. 아, 수줍음이 있으셨어요? 수줍음이 상당히 있어서 이렇게 학교에서도 이렇게 앞에 막 못 나타나고 진짜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눈치를 좀 보고 막 나가서 노래하시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랬었는데 친구들이 저를 사실은 만들어준 거죠. 저희 어렸을 적에는요, 정말 이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단조로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소리하고 어떤 운명이 들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길에 지나가다 그 레코드 상점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의 옛소리, 그다음에 이미자 선생님이나 뭐 이런 은방울 자매 예전에 그런 선배님들이 부르셨던 그 흘러간 옛 노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제가 예의주시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숙한 소녀였네요. 학교에서 제가 어떻게 우연히 그 노래를 들으면은 잘 따라서 했던 그런 소녀였었고 그리고 굉장히 수줍음은 많은데 왠지 막 너무 그런 게 하고 싶었던 그런 어린 소녀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는 이제 가깝게 막 이렇게 지내지만 앞으로 못 나타났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저기 영림이는 무슨 노래 잘 불러요. 우리 한번 시켜봐요. 친구들이 오히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뽑혀 나가서 노래도 좀 부르고 했던 그런 기억이 사실은 나는데 그렇게 노래를 잘하셨으면 아마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초등학생들은 인기 많은 친구들이 반장 부반장이 되잖아요. 혹시 반장 선거 같은 데 나가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옆에서 누구를 추천을 좀 많이 한 편이고요. 추천을?
네, 네. 뒤에서 이제 네. 너가 한번 나가봐 이러고 떠넣어주는. 네, 그런 아이였었는데 네. 왠지 조금 욕심이 생겨서 제가 네. 4학년 때는 반장을 한번 했었습니다. 4학년 때요? 네. 저랑 똑같으세요. 아, 제가 그래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반장을 했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와 신기합니다. 선생님하고 공통점을 하나 찾았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아, 예, 4학년 때 그 반장했을 네, 때 네. 해보니까 네. 이게 뒤에서만 이렇게 막 밀려 있었던 그런 느낌이 아니고 내가 앞에 나가서 뭔가를 네. 이렇게 리더를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때서부터 조금 좀 깨어 나셨군요. 네, 그랬었던 그러면은 것 같아요. 4학년 때 이렇게 반장 활동하시면서 진짜 책임감을 좀 느껴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소리 말고도 무용을 또 잘하셨다고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 무용이라는 그 무용이 사실은 제가 너무 이제 그 아기가 자꾸만 거울 보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러니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희 저기 가족들끼리 상의를 해서 너무 저런 걸 좋아하니까 그러면은 고전무용을 좀 한번 시켜보자. 아, 고전무용을, 고전무용은 한국무용. 네, 네. 몸매도 예뻐지고 이러니까 일단은 한국무용을 시켜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무용을 처음에 시작하게 됐고 그러는 와중에 무용을 배우러 우리나라의 명창들이 학원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무용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 한국 무용을 하면은 연주가 우리나라의 뭐 창부타령, 닐리리아, 태평가, 뭐 한강수타령 이런 거의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무용을 하는데 거기에 더하게 이제 그 명창들이 오셔서 한 소절을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이 몸에서 전율이 어떻게 이런 노래, 어머나 노래가 너무 좋다, 노래가 너무 좋다 막 근데 막 그때 당시에 막 그 굉장히 유명하신 명창들이세요. 네. 근데 지금 저희 선배님이시고 이런데 네. 김혜란 뭐 선배님도 있고 네. 이춘희 선배님도 있고 또 지화자라는 분도 계셨고 그분들 소리를 듣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창부타령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서울 경기 지방을 토대로 해서 정말 이 소리는 없어서 안 될 가장 경기 민요에서 가장 제일로 뽑는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잘 모르죠? 창부타령 아세요? 아니, 저 들어봤습니다. 저 어떻게 국악을 되게 좋아해서. 아, 그래요? 너무 쑥스한데. 아니, 근데 그 창부타령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 김영희 선생님 나왔다고 네. 하면 너무너무 기대하실 텐데 한 소절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창부타령 후렴구가 있고요. 네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설을 네. 가사를 붙이는데 네. 이 가사는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금수강산도 네. 될 수 있고, 네네. 이제 이런 노동요도 될 수 네. 있고. 네네. 들자면 이제 후렴만 딱 부르면 네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 노래 맞아. 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얼씨구나 절씨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뭐 이런 아니 어떻게 한 소절만 하셨는데도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름이 돋습니다. 후렴만 지금 부르는 거거든요. 아니, 일단 뭐 어떤 노래인지 알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이 소리는 정말 나도 왠지 소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뭐 집에서 뭐 엄청 반대를 해서 부모님들이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반대가 좀 심하셨을 것 같아요. 심한 집안에서. 정도가 아니고요. 예, 뭐 예. 집에서 쫓겨날 정도로 어려웠었죠. 이런 소리를 하게 되면 예. 이제 예. 선입견이 너무 좀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던 그 시절에 저는 정말 소리를 선택을 또 이제 하게 되죠. 제 2의 인생이. 착한 사랑 불러드려 위로하고 대접하며 몹쓸 놈들 지금까지 소리 인생 거의 50년 가까이 네. 단 한 번도 선택에 후회하신 적이 없으셨는지. 저는 어떤 일이든지 제가 선택을 했을 때 이게 잘 된 일이고 안 된 일이고 간에 그거는 본인의 책임이에요. 네. 본인이 선택한 거는 본인이 짊어지고 가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한번 뱉었거나 내가 이거는 해야 돼, 이거는 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저는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도 네. 다시 태어나면 이 소리를 또 하고 싶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소리가 선생님 삶의 이유 전부이신 것만 같습니다. 저는 전부예요. 아, 소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좋아해서 네. 뭐 소리만 나오면은 정말 너무 행복하고 네, 어떻게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네,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네. 물려주셨나. 네, 네. 대한민국은 참 정말 네. 대단한 나라고 너무 아름다운 나라다. 아, 이렇게 말씀 쭉 들어보니까 50년이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 네. 그 사이사이마다 선생님이 아무리 소리를 사랑하셔도 고비가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네, 늘 영광만 있으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50년, 5년도 예. 어렵잖아요. 네, 우리가 해보면은요. 네, 맞습니다. 근데 50년이란 그 세월 속에 사실은 제가 이제 20살 때 데뷔를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사람들에 좀 치인다고 할까요? 네. 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공황장애, 뭐 우울증을 좀 앓게 됐어요. 너무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무대에서 몇 시간씩 하는 공연은 제가 이길 수가 있는데 사람들과, 사람들에게 네, 그 그 치이는 상처는, 거는 네. 상처는 빨리 회복이 안 돼서 아물지 않죠. 결국은 제가 이렇게 예.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아이고. 일어나지도 걷지도 못했어요. 너무 심각할 정도로. 그래서 몸도 좀 아프셨었다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술도 대수술을 한 2번 받았어요. 네, 어떤 수술을 했는지. 갑상선 수술했는데 갑상선, 예. 그게 바로 그 성대 옆에 있어가지고 수술을 8시간 선생님이 자칫 잘못하면 소리를 못 하실 수도 예, 있었던. 선생님이 그게 걱정이셨어요. 네, 그래서 네, 네. 이거 만약에 이제 정말 이렇게 소리를 하는 사람인데 이게 수술하고 나서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나 막 네. 선생님들이 더 걱정하셨고 저보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 당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문제를 몰랐어요. 그게 이제 그 좀 상당히 아주 예민한 네, 네,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네, 네, 네. 근데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한 게 그 수술하고 났는데요. 네. 한 달 만에 나와서 이제 공연을 하기 시작하는데 한 달 만에 공연을 네, 하셨어요. 네. 기적이네요. 아니 근데 선생님. 소리가 왜 이렇게 잘 나오는지. 오히려. 아 정말 저는 오히려 수술하고 나서 네. 콘서트 이런 것들이 막 더 막 굉장히 잘 됐어요. 연불이나 동참 시방에 어진 네, 선생님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유명인이 감내해야 되는 그런 것들인 것 네.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준 분들도 계시지만 네. 또 반면에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을 것 같기도 해요. 살아오시면서. 물론이죠. 어떻게 네. 나쁜 일만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더 좋은 일도 많았고 그렇죠. 정말 우리 이명주 씨도 아기 네. 때부터 네. 시작해서 저 친구 정말 대단해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막 네. 귀가 따가울 정도로 과찬을 많이 들었어요. 들었죠. 네, 저도 네, 네. 그랬어요. 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너무 많다라는 거죠. 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나한테 다 약이 됐어요. 네. 이게 정말 칭찬만 듣는 사람과 네. 그러니까 저는 허다못해 요만한 우리 제자들한테도 예. 선생님 노래하는 거 한번 들어볼래? 그 어떤 게 너희들 마음에 안 들으니? 그래서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막 무섭게 혼내고 막 이러질 않아요. 아, 그러세요? 저는 그런 거 오. 없어요. 예. 이건 너희 몫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너한테 이렇게 하라고 수만 번의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이거는 네 몫이야. 그럼 너가 이 노래를 선택을 해서 선생님이 하나 정말 자랑하고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어린 학생이 네. 우리의 전통을 한다라는 거. 항상 한복을 입어야 되고 가슴을 여며야 되고 네. 쪽을 쪄야 되는데 막 찢어진 청바지에다 머리는 막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네. 자유분방하게 자유분방하게, 예, 옷을 하고 입어야 싶은데, 되는데 예. 그런 걸 못하고 자제하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그런 건 선생님 100점을 주는데 아. 선생님이 계속 말하는 거에 대해서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선생님 욕하고 때리는 거 안 한다.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안 시켰어요. 우리 네. 자식들한테도. 그래서 정말 막 때리고 혼내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걸 안 하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예, 예. 그런데 네. 요만한 아이들한테도 배울 게 있어요. 정말. 나한테 뭐라고 막 말을 한 사람들한테도 아, 그래, 저거는 내가 들어서 네.
내가 귀에 담을 건 담아야 되고 네. 버릴 건 버리자. 네. 거르지만 그래도 나한테 쓴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지 된다. 라는 걸 생각을 네, 하죠. 네. 네.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다 이렇게 안고 가자. 안고 가고 네. 서로 정말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고 네. 뭐 이런 사회로 만들어 가는데 한 목소리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한번 하자. 네. 그래서 제가 아마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많이 달라졌다고. 아 진짜요? 예. 아, 많이 부드러워지고 네. 말을 그런 갖다가 것 같은 같아요. 말이라도 예. 이렇게 좋게 말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한다. 그런 게 보여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선생님의 음악 세계에도 좀 네. 영향을 끼치나요? 그렇게 평상시에 그런 습관을 바꾸시면서 네, 그럼요. 아. 제가 좋은 생각을 가지면 소리도 예. 막 더 막 좋은 소리, 네, 맑은 좋은 소리 아. 내게 되고. 예.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도요. 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하고 또 얘기를 하려고 네.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요새 너무 제 기운이 예. 너무 막 이렇게 행복하고 황홀한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진짜 저는 너무 잘 되셨네요. 예. 너무 좋아요. 지금 이 시간이. 감사합니다. 이 시간 너무 좋고. 아니 정말 이렇게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국악인 김영임 정말 다양한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무대에서 카리스마, 평상시엔 또 너무 소소한 거 행복해하시는 네. 소녀다움도 감사합니다. 있으시고 저는 사실 이 국악 하시는 우리 소리 하시는 네. 분들은 선입견이 있었는데 있어요. 약간 또 좀 억세실 것 같고 되게 막 요새 센 언니라 그러잖아요. 네. 국악인 선생님들 하면 그런 느낌인데 전혀 네. 다르시네요. 저는 또 셀 때 엄청 세요. 아, 근데도, 무대나 이럴 때, 네, 그게 예. 이제 센다라는 것이 예, 예.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상황에 맞춰서 예. 좀 분위기를 탈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나는 막 고집도 세고 그러면 내 맘대로 할 거야. 네, 네. 그러한 상황이 있고 네. 이 부분에선 내가 좀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건 본인의 컨트롤이에요. 예, 인생은 나의 컨트롤, 인생은 나의 선택. 네. 예, 그래서 그런 조절이 조금 지혜롭게 가는 거죠. 네. 머리를 뭐 나쁘게 쓰는 게 아니라 네. 지혜를 갖고 간다라는 생각,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네. 정답일 것 같아요. 정말 50년이 가까운 오랜 시간 동안 소리 인생 걸어오시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시잖아요. 관객도 그렇고 네, 공연 그럼요. 관계자도 그렇고 네. 또 동료들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시다 보면 네. 의외로 말이 소통이 잘 안 된다거나 또 네. 타협점을 못 찾을 때 서로 양보가 안 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도 네. 참 본인이 예. 이런 건 그래도 참 잘하고 사는구나 네, 네, 네. 라고 느끼는 것은 네. 저희는 요만한 우리 손녀 애도 그렇고 예, 예. 남편도 그렇고 네. 또 그 외의 동료들도 그렇고 네.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타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뭐든지 내 주장대로 가려고 하면은 네. 부딪힐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가능하면은 네. 나를 조금 내려놓고 네. 상대방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네. 나는 이런데 상대방의 생각은 어떠냐.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타협이라는 말을 꼭 하고 싶거든요. 네. 선생님은 그럼 좀 사람들과 타협하기 위해서 네. 본인의 고집을 살짝 양보해 주실 때도 있으신가요? 항상 우리는 네. 내가 이 말을 던질 때 네. 좀 굉장히 친절하게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네. 상대방은 그거를 이상하게 예. 말을 좀 이렇게 좀 네. 비꼰다 그럴까 네, 비튼다 네. 그럴까 네. 또 그런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네. 또 사람의 성향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정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상처를 있으니까. 받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솔직히 말로 풀어서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많거든요. 네, 네. 이거는 정말 도저히 안 되는데 네. 이거는 정말 또 얘기를 해보면 다 인간인지라 네, 네. 뭐 사람은 선하게 그러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그렇죠. 곱다고 네. 저는 사실은 사람을 버리고 싶지는 않아요. 네. 상대방이 빨리 내 자신은 이렇구나라고 좀 빨리 좀 깨우쳐서 네. 이게 좋은 방향으로 서로가 네. 이렇게 잘 좀 타협해서 네. 협력해서 하면은 뭐든지 네. 안 될 일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민주주의 혹은 선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경험담이나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으신지.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라 하면 다 이제 생각하기에 달려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선거도 네. 사실은 좀 학생 때 이럴 때는 이제 안 하려고 뭐 좀 빼먹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국민으로서 이건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거를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나 가정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서로 의견을 잘 절충을 해서 정말 민주주의다운, 정말 가장 편안한 이런 어떤 그 모임도 그렇고 만남도 그렇고 또 가정의 어떤 화합도 그렇고, 바로 민주주의라는 것은 내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그래서 내 편안함을 상대방에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잘 못 알아들으면 그래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고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면 그게 바로 민주주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정말 이렇게 선생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요. 소리를 선택하신 것도 선생님이시고 또 소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선생님 모시고 선생님의 대표곡인 회심곡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담은 정말 명곡이죠. 회심곡 좀 청해봐도 될까요? 감히? 그러면요. 감사합니다. 네. 일심으로 정념은 극락세계라 공이 의함이로다 공이 행에 창생만민 시주님네 이내 말씀 들어보소. 이 세상에 사람밖에 또 있나요? 이 세상에 태어나신 사람마다 홀로 잘하났노라고 거들 태며 봉청대로 율법 말씀 들어보면 사람마다 임자철로 아니 났습니다. 제일의 속가이열의 공덕으로 어머님 전 살을 빌고 아버님 전 뼈를 받고 일곱 칠성님 전에 명을 받고 재성님 전에 복을 빌어 석 달 만에 피를 모고 여섯 달 만에 육신이 생겨 10달만 sak을 고이 채워서 이내 육신이 탄생을 하니 그 부모가 우리를 길러낼지 어떤 공력 들였을까. 진자리는 인자하신 어머님이 누우시고 마른 자리는 아기를 위하여 음식이라도 맛을 보시고 쓰디
쓴 것은 어머님이 잡수시고 달디 탄 것은 아기를 먹여 오니월이라 다녀일 밤에 목입인데 각닭이 뜯을세라 곤곤하신 잠을 못 다 주무시고 다 떨어진 세살 부채를 손에다 들고 왠가 시름을 다 던지시고 허리 둥실이 날려를 주시며 동지 섣달 서란풍에 백설이 펄펄 날리는데 그자 손은 추울세라 덮은데 덮어주고 발치 눌러를 주시며 왼팔엔 젖을 물려놓고 양인 양친이 그자 손에 엉뚱허리를 툭탁 치며 사랑에 겨워서 하시는 말씀이 은자동아 금자동아 금이로구나 만첩 청산해 보배동아 은을 주면 너를 사고 금을 주면 너를 사라 애지중지 기른 정을 사람마다 부모은공 생각하면 태산이라도 무겁지 않겠습니다 나 나네 열이열 40소사 나무 그 아리랑이라는 그 노래를 저는 수도 없이 불렀어요. 이거는 나 혼자 즐기는 아리랑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참여해서 함께 부르는 대국민의 아리랑이다. 네. 이제는 어떤 그런 방관자가 아니고 같이 함께 참여자가. 참여해서 정말 발벗고 나서서 함께하고 싶다라는 나를 버리고 가시는 얼마 전에 또 제가 이제 또 힙합도 해봤어요. 이제 나중에 저 막 찢어진 청바지 입고 나갔거든요. 한복 안 입으시고요? 한복 안 입었죠. 그거 반짝반짝 입고 그냥 막 블링블링. 흔들어서 예. 거기서 제가 1등 했어요. 1등을 하셨어요? 네. 10대들을 위해서 했어요. 아, 국악을 알리기 위해서. 네. 하지만 누구든지 네. 자기의 본질은 있어야 돼. 나는 국악인이에요. 참여하면서 내 것을 전혀 망가뜨리지 않고 우리 것은 고귀하게 가져가면서 네. 우리 것을 알리는 그런 작업이죠.